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지금 우리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서 행동 변화에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괴적인 행동은 주로 치매 초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치매 초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한 수개월 정도 좀 지속이 되다가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사건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테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자신의 활동, 즉 앞으로 어떤 규칙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뭐를 하고 하는 게 좀 익혀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두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은 초기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권 주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는 거예요. 단순화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단순화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요.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면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같은 말로 반복해 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관심 변화 유도하고요. 이렇게 지금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가 진정을 했잖아요. 그럼 어르신 아까 왜 그랬었어요? 아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런 걸 아까 했던 거를 갖다가 상기시켜 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 중이다가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 활동 중지시켜야죠. 그죠? 활동 중지시키고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요. 조용한 곳에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모든 신체적인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신체적인 구속, 억제는 좀 피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파괴적인 행동은 고집 수렴이나 이분이 지금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 게 심술을 부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의 하나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 주면 안 되겠죠. 자극 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야 되는 거고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화하게 얘기해야 되고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갑자기 움직이면 더 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여서 놀라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고요. 다음에 자상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요. 다음에 신체적인 요양비구술을 적용할 때 도와주는 행동임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쉬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인 구속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신체적인 일부만 구속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접촉을 줄여주는 게 좋을 테고요.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은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가지고 에너지가 소모되면 금방 지쳐버려가지고 중지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집을 피운 거거나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치매 대상자한테 나타나는 석양증후군도 굉장히 중요한데 낮에는 참 얌전히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고 잘 계시다가 해질녘이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6시, 7시, 8시 그런 해질녘쯤에 이렇게 해질녘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 석양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해질녘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해질녘이 돼서 석양증후군이 나타날 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거죠.
거죠. 그리고 요때 이걸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석양증후군이 나타날 때쯤이 되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 단순한 일거리 주는 거라서 우리 그 콩고르기라던가 빨래고르기라던가 콩나물 다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애완동물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낮에 지치도록 좀 해주는 거라서 낮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해주고 산책 같은 거 해주는 거죠. 다음에 신체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제한은 대상자가 소리 지르거나 몸부림 부리고 화내고 고집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석양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도와주는 방법은 함께 있어준다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어주고 애완동물하고 같이 함께 있어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형이라던가 애완동물이라던가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대상자를 데리고 나서 산책을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뜻한 음료를 마신다던가 등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음악 듣기를 하는 것도 잠자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밤이 되면 석양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밤이 되면 텔레비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석양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함께 있어주는 게 위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대신 석양증후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다음에 그럼 석양증후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상자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언제가 되면 나타나는 거냐면 해질녘쯤이 되면 더욱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질녘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석양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고 의심, 우울 증상 더 심해지죠. 그래서 대상자의 이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거나 이런 건 더 이사 가거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단순화하고 구조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주의 집중 시간 짧아지고요.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가끔 이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뭐 바지를 내린다던가 속옷을 내린다던가 그래서 자기 성기를 노출시킨다던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이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성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성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유발한 요인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는데 막 이런 거죠. 바지를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안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걸 내린 병고 울리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고요. 이상한 성행위가 복용 중을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의료진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상자가 바지랑 속옷을 내려서 성기를 노출시켰을 때 그게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배변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배설 욕구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옷을 벗거나 성기 노출했을 때 이게 성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옷을 입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적절한 행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바지를 올리거나 그 행동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놀라는 걸 좀 방지해줘야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리고 상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서 중요한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 변화에 대처해 주는 거잖아요. 행동 변화에 대처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 행동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의사소통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치매 대상자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질문, 뭐 이런 거죠. 어르신 어디가 아파요? 하고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한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를 가리키면서 배가 아프세요? 여기 배가 아프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존중과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대상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줘야겠죠. 그죠? 속도에 맞춰주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요.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어린아이 대하듯 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요. 다음에 간단한 단어. 그래서 대상자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든지 정면에서 의사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마주보고 정면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다음에 현실을 알려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일상적인 어휘 사용하고 과거를 해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아까 석양증후 같은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도한다던가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너무 중요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약간 다르거나 할 때 의미가 다르거나 할 때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아니라고 하면서 표정은 긴 것 같을 때 우리는 뭐를 더 신뢰한다 그랬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더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짓, 발짓 이런 소리 사용하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하고요. 다음에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소통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다음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손을 만진다거나 이렇게 다독여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도 관찰해 주고요. 다음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해 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의사소통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언어 외에 다른 신호와 말을 함께 사용하는 거라서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배변을 보고 난 다음에 어르신 뒤처리 하세요가 아니라 뒤처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다음에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대상자의 행동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상자의 인지 능력 수준이나 욕구가 달라지므로 의사소통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돼서 치매도 초기 치매가 있고 중기 치매가 있고 말기 치매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맞는 의사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요. 동일한 대상자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계별 의사소통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초기 치매 대상자한테 나타나는 문제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 중기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는지 말기 치매 대상자한테 나타나는 문제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 자세하게 막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매의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초기 치매가 있고 중기 치매가 있고 말기 치매가 있는데요.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초기 치매에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 중기침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 말기침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보겠냐면 초기침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뭐냐면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상자가 지금 인지기능이 그 초기라서 이걸 연결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뭐 했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침해는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어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고 어휘수가 점차적으로 줄게 되겠죠. 다음에 물건이나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어려워요. 물건이나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어려서 제가 기억 상실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랬냐면 단기 기억의 상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초기에는 단기 기억 상실이 일어나고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최근 기억이에요. 최근 기억은 상실을 하고요. 다음에 오래된 기억, 이런 오래된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아니 지금 방금 뭐 들은 어떤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기치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매모호한 내용 이야기하고요. 일관성 없어지고 혼동이 더 증가하고요. 아까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화의 주제가 제한이 되고요.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명칭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는 게 중기치매란 말이에요. 우리 초기치매는 이걸 연결짓지 못해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해서 뭐라고 하면서 자주 확인하는데요. 중기치매는 어떤 명칭의 이름을 잘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갖다가 명칭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 하면서 이런 말들이 명칭을 잘 이용하지 그거 이거 해가지고 이런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그런 어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어휘수가 초기 치매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말이 끊기는 횟수도 증가하게 되고 적절한 어구 사용하지 못하고요. 다음에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절한 시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기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말기치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건 초기 치매는 자주 확인하고 자주 설명을 물어보는 거고요. 요구하는 거고요. 중기 치매는 명칭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명칭 실어증이 나타나고요. 말기치매는 아예 말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무언증. 그래서 말이 없어지는 게 이게 말기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선 맞추지 못해요. 대화할 때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시선 못 맞춰요. 그리고 어휘수 현저하게 적고요. 다음에 당연히 이름 사용하지 못하고요. 자별적인 표현 못해요. 그래서 거의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발음 부정확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자기 자발적으로 말을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초기 치매는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물어보고요. 중기 치매에는 명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말기침에 말이 아예 없어져요. 자기의 자발적인 말이 없어지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앵무새처럼 말하거든요. 이런 거죠. 요양보호사가 오셔가지고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앵무새처럼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인 말은 아예 없어지는 무언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매 단계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였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매 초기에는 자주 확인하고 물어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주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간단하고
간단한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을 때 대화해 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거는 뭐냐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해 주는 거고요. 다음 초기 치매에는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떤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답을 요양보호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자가 자주 확인하고 질문을 하는 건 그 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이게 간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중요 내용은 반복해 주고요. 다음에 회상하도록 도와주고요.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다음에 그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표현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중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명칭 실어증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눈 맞추고 이야기하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긴 문장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건 피하고요. 다음에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요. 다음에 아까는 응답할 시간을 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응답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초기 치매는 응답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 중기 치매는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응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반복해서 질문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단순한 표현 사용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말기 치매는 무언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주보고 대화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마주보고 대화하지 못하거든요. 역시 마주보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무언증이고 이게 자기의 자발적인 표현이 사라지고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님, 누구씨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 시작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좋아했던 거 같이 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낮은 톤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초기 치매는 응답할 시간을 준다. 중기 치매는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질문한다죠. 말기 치매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무언증이잖아요. 말을 자발적인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대상자가 무언증이거든요. 자발적인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은 어르신 뭐 오늘은 뭐 날씨가 좋고요. 뭐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바로 지금 그 시기별로 어떻게 해주는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매 대상자한테 이렇게 제공해주는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지자극, 우리 치매 대상자는 인지지원 훈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자극 훈련을 해주는데 이거는 치매라고 하는 건 우리 치매라고 하는 건 뭐가 저하된 거죠, 여러분?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 거죠. 그죠?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훈련을 통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덜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인 기억력이라던가 진압력이라던가 판단력이라던가 집중력이라던가 억제력이라던가 계산력이라던가 시간 공간 능력이라던가 언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우울감 같은 거를 포함한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해 줄 수 하는 거고 다음에 일상생활을 유지해 줄 수도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 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대상자의 상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는데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초기 치매 대상자가 있고요. 다음에 중고도, 다음에 이게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하는 특별 등급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기 요양 수급자 및 일반 노인에게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경도 인지장애 초기 치매 대상자한테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건 반짝반짝 뇌 운동이 있고 중고도한테는 나답게 나답게 하루하루 프로그램이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 전혀 애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원 수급자한테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10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수급자한테는 두근두근 뇌운동 같은 것들이 있고 그냥 우리나라에는 이런 운동 이런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애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자를 위한 인지훈련 도구가 우리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인지훈련 도구가 10가지가 정도 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미술활동도 있고요. 회상시키는 활동도 있고요. 손운동도 있고요. 다음에 소리인지도 있고요. 다음에 신체활동도 있고요. 우리 인지훈련 자극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명 적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음악활동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일일 점검퍼도 있고요. 다음에 일기장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음에 인지카드 이용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인지훈련 워크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훈련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같은 미술 활동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진이나 소리나 물품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 활동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인지를 자극하는 거로. 다음에 손을 움직이고 도구를 통해서 만들기 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움직이는 거. 그러면 이 손운동을 통해서 것도 인지훈련 자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리 듣고 맞히기라서 소리인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만약에 돼지 꿀꿀 그림이 있어요. 그럼 돼지 그림을 꾹 누르면 돼지 소리가 꿀꿀꿀꿀 나오게 돼서 그 소리를 듣게 해서 소리를 인지하게 해가지고 지금 인지 자극을 훈련시켜 주는 거죠. 다음에 맨손 체조 같이 신체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도 되는 거고 다음에 악기 연주라던가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음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지 자극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일일 점검퍼라고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날씨 체크하게 해주고 지금 기분 상태 다음에 하루 중에 그 사람의 활동 같은 대상자 활동 같은 거를 점검해 주는 거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주는 점검퍼도 있고요. 다음에 하루의 계획이란가 일상의 그 대상자의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일기장 형태로 된 인지훈련 작업도 있는 거죠.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림자라던가 일부분 등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 카드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인지훈련 워크북은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워크북이 시험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 공부라던가 한글 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자에게 이렇게 시험지를 제공해가지고 대상자의 뭐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 이렇게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중환지에 따라서 이게 시험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런 걸 시험을 형태를 해가지고 지금 인지훈련을 해주는 워크북의 형태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이런 도구가 있어요. 다음에 두근두근 뇌운동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루 열기라서 날짜, 오늘이 며칠인지 날짜 계산하고 그다음에 날짜 따라 삼천리도 있고 세상 읽기는 제목, 얼굴 삼행식, 바꿔쓰기, 퍼즐 스크랩도 있고요. 쉬어쓰기에는 바꿔 부르기, 힘줘 읽기, 운세 풀어 읽기, 초성 이어가기. 그래서 나비, 다음에 나물 이런 식으로. 다음에 오늘은 뭐 볼까? 다음에 추억담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냥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훈련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초기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런 인지 기능 훈련을 통해서 신체 장애 일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인지 기능 등의 건강 변화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는 없지만, 치매 없어요. 치매 없는데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혼자서 생활하는 대상자한테 지금 제공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으니까. 치매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나타난 환자잖아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대화에 문제가 없이 인지 기능은 거의 정상인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니까요. 다음에 준비사항은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이런 프로그램 인지훈련 그림 재료, 그림이라던가 사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이런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죠. 그죠? 아까 그런 훈련들이 제공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아까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대상자, 치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해주는 거고요. 지금은 치매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한테 경증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건데 어떤 거 해주냐면 이 목적은 경한, 아주 지금 경한 거예요. 초기예요. 초기 단계인 거죠. 그럼 경한 인지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손상을 호전시키거나 유지하고 문제 행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긴장을 줄여주고 건강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불안한 정서 개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손상을 호전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럴 때 침대에서 누워서만 생활하거나 혼자 움직이기 힘든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기 치매, 경증의 치매 대상자인 거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러 가지 교재를 갖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 일기장 사용할 수도 있고 소리 자극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물건 아까 그 프로그램들 짝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이런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한 규칙 정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상자가 질문을 선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증에 지금 대상자한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중증의 인지기능 대상자, 중한 상태인 거죠. 중증의 인지장애를 가진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러면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개선해서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나 정서 행동을 갖다가 경감해 주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럴 때 대상자와의 관계를 일단 좋게 해야 돼요.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상자의 관계를 좋게 하고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 주고요. 다음에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차분하고 안정시키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신체 장애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며 인지 장애가 심하다고 평가되는 대상자한테, 왜냐하면 중증의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중증의 대상자한테 해주는 건데 이럴 때 교재 갖다 놓고요. 다음에 특성을 잘 아는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숙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지훈련 자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 지금 여태까지 본 게 뭐에 대해서 봤냐면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치매 요양 보호에 관련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 4 문제풀이 중에서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한 이론 파트 싹 살펴봤고요. 그럼 치매 요양 보호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치매 환자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광 테이프를 벽에 붙여서 화장실까지 붙여놓으면 우리 좋겠죠. 그죠? 다음 체위 변경 및 수동 운동을 시키고요. 평소 즐겨 듣던 음악 틀어주고요.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규칙적으로 계속 얘기해 줘가지고 지금 현실을 갖다가 인지해 줄 수도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한 번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 지금은 뭐 오전 몇 시예요? 어르신 지금은 오후 몇 시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인데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치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되고요. 다음에 노인의 자존심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줘야겠죠. 여러분, 치매 대상자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가족 휴가 제도를 주고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지면 안 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족 전체 그리고 사회도 같이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책임지면 안 되고 가족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층계는 손잡이나 난간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환경을 단순하고 구조화하게 해주는 거 좋은 거죠. 다음에 뜰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산책은 지금 치매 대상자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함께 뜰에 가고 함께 나가서 산책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 노인을 위한 식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식사를 위한 그릇으로 사발보다는 접시가 좋은 게 아니라 사발이 좋죠. 흘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발이 훨씬 더 좋으니까 답은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환경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2층보다는 1층이 좋을 테고요. 다음에 모서리가 날카롭고 뾰족한 건 당연히 치워서 치매 대상자가 접할 수 없는 곳에 놔둬야겠죠.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실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글씨보다 그림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고요. 다음에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걸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온수기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온수기를 높이면 화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수기의 온도를 낮춰줘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진압력 저하래요. 진압력의 저하로 식사한 걸 잃어버리고 과식을 하거나 지금 음식이 아닌 흙 같은 거 먹고 하는 이런 의식적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럼 이때 대처 방법을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랑 지금 치매 어르신하고 지금 화를 내거나 대립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과식을 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상한 걸 먹고 음식을 섭취 안 해가지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체크하고요. 다음에 기호에 맞는 대체식품을 주면 좋겠죠. 그럼 이식증 증상이 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도록 해주고요. 숟가락을 꼭 사용하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것을 자제시킨다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는 방법을 잃어버리고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는 방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집어먹는 것을 자제시키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 단계의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이에요. 중기예요, 여러분. 초기가 아니고 중기거든요. 그럼 중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명칭 실어증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명칭 실어증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것 뭐 이런 거를 잘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시선을 맞추는데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건 말기치매예요. 말기치매고요. 언어 사용 정확하지 않겠죠. 다음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할 때고요. 적절히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대화의 주제가 무궁무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말기치매네요, 여러분. 말기치매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을 아예 하지 않는 무언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말기치매 적절히
적절한 시제 당연히 사용하지 못할 테고, 어휘수, 사용하는 어휘수가 현저히 제한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어휘수가 제한이 되는 거니까 뭐로 가요? 무언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음에 신체적인 접촉 피하면 안 되고요. 그죠? 시선 맞추지 못해요. 다음에 명명, 사물의 명칭을 말하지 못하는 건 중기치매에서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말기치매는 거의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치매 대상자에게 흔한 배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배설을 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고,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배설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행동이 빨라진 건 지금 배설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다음에 배변을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소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게 배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닌 거는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배설지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서 우리 글씨보다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좋은 거고요. 야간에는 가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화장실까지. 그러니까 침상 옆에다가 이동식 변기를 갖다 놓으면 덜 위험할 거예요. 다음에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대상자의 배설 습관을 파악해서 이때쯤이면 배설하겠네 하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죠. 다음에 우리 기저귀는 가능한 착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착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낮에는 착용하지 않고 밤에만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낮에 착용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착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관리 위생 방법으로 지금 틀린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 의사에게 교정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거울을 보고 옆에서 한 동작씩 보여주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치약을 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어른용 치약이 아니라 삼켜도 괜찮은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니까 답이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목욕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부드럽게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해주는 게 불안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욕을 하면 습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목욕하는 시간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목욕하는 거에 대한 불안도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히기 고려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몸에 꼭 끼지 않은 옷 입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화려한 거 좋지 않고요. 장식이 많은 것 좋은 게 아니라 좋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4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보조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발병하기 전에 했던 운동하고 현재의 운동 기능 평가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와 시간을 같이 하면 친숙해지고 난 다음에 운동시키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나랑 친숙하지도 않은 대상자가 뭐 하라고 하고 따라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운동 도중에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치매 대상자가 지금 반복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질문을 한대요. 그럼 이럴 때 적절하지 못한 거는 이렇게 손뼉을 딱 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거나 해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반복적인 활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다음에 자신감 갖도록 도와주고요. 똑같은 질문에 지금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대답을 하는 건 굳이 권하지 않고요. 대상자를 다독여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반복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16번, 식사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식탁 위에 두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에 식사를 위한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죠. 그죠? 다음에 음식은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해주면 먹기 쉽게 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씹는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럼 우리 갈아서 주는 게 좋은 거지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수면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5개 운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랬죠? 제가 산책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요양보호 파트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임종 환자의 그런 간호에 대해서 보호의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